저는 김조은의 딸 체리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근처에서 엄마의 작업하는 모습부터 작품의 완성까지 두 눈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엄마의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저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히 남아있는 여왕벌 연작이에요. 솔직히 어렸을 때 본 거라 까먹을 만도 한데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본 작품인데 말이에요. 엄마의 여왕벌은 어린 저의 눈에는 햇빛에 비친 모래가 반짝반짝한 것처럼 빛이 나는 듯이 보였어요. 실제로 그 작품을 보면 한지의 검은 먹으로 그린 것이라 거칠고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저의 생각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의 여왕벌은 색으로 비유하자면 금색이고 여왕벌이 멋진 금색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의 여왕벌이 할머니를 표현한 것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를 여왕벌에 비유했을까 생각해보면 여왕벌은 가장 우두머리고 힘이 세고 아이들을 낳아서 밖으로 보내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를 여왕벌로 그렸구나 생각해요. 할머니는 정말로 강하거든요. 할머니는 망치로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석가모니상 같은 느낌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할머니는 하루가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파도 연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그린 그림이에요. 파도 역시 엄마에게는 할머니를 상징한대요. 엄마는 파도를 그리기 위해서 커다란 장지의 먹을 독보했어요. 그리고 파도를 표현하려고 장지를 긁어냈어요. 긁어내 떨어져 나간 먹 뒤로 파도에 하얀 물보라가 드러났어요. 그림은 붓에 물감을 찍어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다른가 봐요.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선 장지를 긁어냈고 여왕벌 연작에서는 구멍을 뚫었거든요. 사실 그림에 구멍을 뚫는 거 말인데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멍을 안 뚫으면 그림이 더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여왕벌의 몸에, 때로는 네모난 바탕에 구멍을 뚫거든요. 왜 엄마는 구멍을 뚫었을까요? 하나하나 구멍 뚫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구멍을 뚫는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품은 숨이라고 해요. 이 작품이 전시될 때 저는 5살이었어요. 전시장에 하얗고 구멍 뚫린 옷 100여 벌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구멍 뚫린 옷을 왜 빨래 널어요? 라고 물어봐서 엄마랑 이모들이랑 전시를 본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 첫 아이의 책가방. 제가 처음 맸던 가방과 형태랑 크기가 비슷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6살 무렵이었어요. 저는 가방에 구멍을 뚫으면 대체 어떻게 메고 다니지? 왜 만들었지? 종이로 내면 쉽게 찢어지겠다. 차라리 구멍을 안 뚫었으면 메고 다닐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구멍 뚫은 이유를 대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엄마의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울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대요. 맞아요. 5살의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참 아픈 작품이에요. 이때 엄마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어버렸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지로 베넷저고리를 만들고 하나하나 인두로 구멍을 뚫는 동안 엄마는 잃어버린 아이를 보내주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는 이 작품들을 전시가 끝난 후에 다 불태웠대요. 그리고 승과 첫 아이의 책가방을 보고 울고 함께 슬퍼해주던 관객들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깊게 위로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모란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시가 나의 마지막 전시다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란을 빨갛고 예쁘게 그려냈어요. 점점이 피어나다 전인데요. 엄마는 점점이 피어나다 전을 통해 나와 너가 이어지듯 점점이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의 자화상이요. 그동안 엄마는 엄마의 사랑하는 사람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어요. 할머니, 삼촌, 나와 내 동생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엄마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자화상을 엄마는 작가 노트에서 딸 체리와의 협업이라고 말했대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제가 그린 엄마 모습에서 출발하는데요. 왜 저는 엄마를 눈을 뜬 생기 있는 엄마가 아니라 눈을 감은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엄마는 저와 동생들을 혼내기 전에 화를 삭히기 위해 눈을 감고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수를 헤아리거든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화가 번질까봐 그렇다고 해요. 어린 저는 엄마가 화를 씻길 때 그 눈 감은 표정을 표현해보고 싶었나 봐요. 눈을 뜬 그림은 생기가 있고 어쩌면 조금 무서울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감은 엄마의 모습은 조용하고 고고하고 몽환적이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머리에는 뿔이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도깨비뿔 같았던 것이 꽃사슴의 뿔이 되고 그 뿔은 나뭇가지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꽃이 자라기도 하고 머리가 씨앗이 되어 숲을 이루기도 했어요. 여기 이 작품을 보시면 파도, 자화상, 나뭇가지, 그리고 빨간 모란, 엄마의 소재를 전부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의 얼굴은 웃는 것 같기도 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얼굴은 씨앗으로 심겨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비잉의 얼굴은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한 중성적인 느낌이에요. 꼭 엄마와 아빠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엄마의 자화상으로 시작했을 텐데 왜 이제 나무에서 아빠의 얼굴이 보일까요? 뿌리 쪽 얼굴은 꼭 엄마 얼굴 같고 나무 쪽 얼굴은 꼭 아빠 얼굴 같아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것이 꼭 색과 모양으로 아름다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이 붙어있는 모습, 엄마와 아빠가 연결되어 있는 것,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나뭇가지와 뿌리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작품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서 인간이 가진 욕망을 차단하고 싶다. 단단한 씨앗으로 나무를 탄생시켜 많은 생각을 뻗어나가도록 하고 싶다. 그런 엄마의 생각처럼 이 나무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캔버스가 양옆으로 점점 붙어나가 꽃이나 잎이 없이 나무가 계속 자라나요.
제 눈에는 엄마가 강해 보여요. 저에게 엄마는 진흙이 뭉쳐 구워 단단해진 돌멩이 같은 물이나 바람에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커다란 돌같이 보여요. 엄마는 저와 두 동생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도 밤 9시에 작업실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해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도 해요. 너는 애들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전시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런데 저는 엄마가 작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조은 작가의 딸 체리입니다.